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오늘 강원도 원주에는 오후 한 6시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38도, 37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33도, 34도 그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한 3도 정도가 온도가 내려갔네요. 좀 저녁에는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고 아침에도 약간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시험이 137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 해치지 말고 루틴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던 방식대로 해서 137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림기술사 시험에는 소나무 재선충, 이제 해충도 나오고 병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그러니까 소나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솔껍질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참나무 시드름병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창궐하고 확대되고 광역선단지가 엄청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저쪽에 동해안의 청정지역이었던 강릉이 소나무 재선충이 왔다가 없어져서 청정구역이 됐는데 다시 올해 2025년도에 강릉 강동면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나오는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나오는 비병진 감형목 이런 이제 광역 선단지 이런 이제 용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용어에서 또 논술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이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것. 또 면접에서는 또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걸려서 이제 방제가 될 때까지의 또 아니면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소나무 재선충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러죠. 그러면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제 수간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월동을 해서 어떻게 봄에 우화를 해서 어떻게 날아와서 어떻게 신초 가지의 잎맥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는 가운데 다시 이제 병균이 소나무로 내재해 들어간다. 이런 이제 사이클을 이제 면접관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 필기시험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대제목을 특별법이니까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힌트를 드릴 테니까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제목 꼭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약간 길게 말씀드릴 테니까 골라다가 노트를 해서 자기만의 서브노트에 써놨다가 문제가 출제되면 대제목에 응용을 하시거나 면접에서 답변을 용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매년 1월 말까지 피해 지역에 대한 그런 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산림청장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산림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에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방제 방법의 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소나무 재선충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 점검 이렇게 대제목을 써주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써주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이제 위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고 밑에 이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 대책 지역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보고 체계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 나오게 되면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의 점검 그 한 꼭지를 써준 다음에 소가로 1번 2줄, 소가로 2번 2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고 답안 장수를 채우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12조에는 이제 각종 규제에 관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산림청장은 3년마다 이제 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경우 방제 조치 명령의 이행, 발생 지역 주변 산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제 주사에 관해서 감리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방제에 대해서 벌채 훈증, 벌채 집재, 파쇄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했고요. 이천시 그리고 용인시, 여주, 양평 이런 쪽에 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갖다가 감리를 여러 곳을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갖다가 약제 주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제목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대되는 이유 1입니다. 2는 또 다음 시간 할 텐데요. 언제 감리니까는 이제 국유림관리소 이런데 설계 도서를 봤죠. 소나무 재선충 약제 주사, 소나무 재선충 방제, 뭐 2021년 어느 지역 소나무 약제 주사 실시, 광주 이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설계 도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제 도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뭐 해당 군 산림조합에 방제 현장 대리인하고 감리원 저하고 현장에 가서 도면을 보고 저기 몇 인반 몇 소반이네, 1인반 1소반인데 광주시 태촌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이제 1월달이니까 눈에 미끄러져서 천공기라든가 약제 주사기로 찔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해토가 되는 부분부터 합시다 양지 바른데 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죠. 방제 계획을. 저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눈이 많으니까 미끄러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저기 민원이 아직까지 자기 밭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쪽으로 나무를 끌어내기 힘드니까 좀 타협을 해야 되니까 한 달 후에 하는 것을 하고 민원이 없는 데를 먼저 하죠. 이렇게 방제 작전을 짜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이제 현장 대리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국가에서 국유림에 하는 지역,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 사유림 하는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없는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느 특정 지자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군 어느 면 무슨 리 지역을 갖다가 국유림에서는 150헥타를 갖다가 약제 주사를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유림 지역에서는 뭐 땡땡 군에서는 이제 어느 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제를 하는 지역이 국유림 지역과 사유림 군에서 하는 지역이 엄청 동떨어져 있죠. 유역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구기림 150헥타 내에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에도 소나무 재선충이 노랗게 걸려 있죠. 근데 구기림은 거길 제외하고 구기림을 방제하고 사유림은 지자체에서 또 저런 엉뚱한 데 가서 또 하죠. 또 고속도로변. 고속도로에 노랗게 소나무 잣나무가 병이 걸렸으니까 뭐 이장 반장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발견을 하고 거기를 또 방제를 해야 되죠.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나 가급적 구기림하고 사유림하고 유효관계를 이번에 2026년도에는 양평군은 어느 지역을 갖다가 약제 주사하며 어느 지역을 갖다가 군상벌채 탐목벌채하며 어느 지역을 수정 전환합니까? 이렇게 구기림에서 알아보고 또 군에서도 또 구기림관리소 뭐 땡땡 구기림관리소에 국가에서는 산림청에서는 어디를 방지합니까? 이렇게 알았고 가급적이면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고속도로변 이런 데를 제외하고 국도변 제외하고 같이 한 군데를 유효관결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유효관결.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구기림과 사유림 간 유효관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한국 지서 주게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죠. 왜 높은 점수를 받느냐? 교수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겠죠. 근데 기술사 2명이 설계를 소나무 재선충병 설계되는 사람이고 감리되는 사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답안지에 이런 식으로 기술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현장감이 있고 내용을 빠삭하게 끼고 있구나. 그래갖고 점수를 남들보다 25점 만점에 남들이 17점 받을 때 수험생은 20점, 21점 받아서 합격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만 달달 외우고 하지 말고 현장감 있는 것도 가끔 써주고 그러면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자, 유효관결이 안 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 어떤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가 되는 이유일까요? 이제 방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구기림 영림단 만약에 어느 군에 한다 그러면 이제 땡땡 구기림 영림단이 와서 이제 영림단장과 남자 여자들 편성 등 한 10명에서 14명 정도의 영림단원이 이제 약제 주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감리원이 제가 감리를 하면서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보통 하고 있는데 겨울에 약제 주사를 현장에 가서 단장님 어디 방제했죠? 그러면 여기 메딘반 메소반 30헥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메딘반 메소반을 5헥타를 갖다가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고 영림단장하고 이제 감리원인 저하고 이제 도면을 보고 맞는가 하고 보죠. 또 영림단원 단장님은 또 계속 천공을 하고 또 약제 주사를 놓고 저 혼자 이제 리을자로 탑니다. 천공을 안 한 나무가 있는지. 또는 천공수가 만약에 그 잣나무를 갖다가 약제 주사를 하는데 경급이 20인데 천공이 예를 들어서 4개인데 4개를 제대로 찔렀는가 3개뿐이 안 찔렀는가 천공을 안 했는가 또 천공한 각도가 심제 쪽으로 안 하고 변제 쪽으로 약간 밑으로 기울이게 하였는가 또 약제 주사를 놓는 아주머니들은 뒤따라가면서 약제를 갖다가 알맞게 넣었는가 넘쳐서 지표면으로 가서 지표면을 환경오염을 시키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 갖다가 감리원은 면밀히 이제 체크를 하고 야장판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메모를 하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영림단의 그 약제에게는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원이 이분 노란 색깔을 이제 약제 주사 놓은 노란 색깔 팀들은 여기 올라갔구나.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천공이 누락된 본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영림단원들을 소집을 시키거나 그랬을 때 노란 액을 갖다가 약제 주사하신 분들은 어디 가니까는 XY 좌표 어디 1, 2, 3, 4, 5, 6, 7하고 Y 좌표 4, 7, 2, 8, 5, 6, 7 이 주변에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다시 가서 약제를 누세요. 천공을 하고 또 어디는 천공수가 4개 되는데 천공수가 3개뿐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하나 더 찌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리 감독을 하죠. 어떻든 이렇게 면밀하게 색깔을 갖다가 구분해서 감리원 또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보고 리을자를 타면서 누락된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락목이 발생했을 때에 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병 다시 감염되는 것이죠. 재감염. 첫 번째 유효관결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제대로 천공을 하고 약제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확대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이 현장에서 방제를 하는 데에서 또 누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예산상의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영림 단원들이 이제 이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효관결이든 뭐 빨간색, 파란색을 넣어서 감리를 제대로 하던 그 떠나서 영림단원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산을 아끼고 정말 내가 이 영림단에 가입해서 이 방제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고의적인 누락이 돼야 되지 자기네가 돈벌이가 더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진 단원들은 추워도 없겠죠. 사는 분들이. 근데 어떻든 영림단원들은 한 번도 누락하지 않는다.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제를 하다 보면 어떻든 눈이 들렀고 이런 데를 갔다가 남자 한 분이 천공기를 가고 윙윙윙 하고 천공기를 뚫고 올라가고 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약재 봉투를 갖고 하면서 칙칙칙 이제 약재 주입부로 약을 넣죠. 천공 구멍에다가. 그러다 보면 미끄럽고 그러면 이제 각도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 그 표찰에 써 있는 것이 경급이 20이면 4개를 뚫게 돼 있는데 미처 저 위에까지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다시 내려가기 편하고 그러니까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4개를 3개만 찔릴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림단원들 또 방제 인부들 방제하는 사람들의 정신 사명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나무 비병진목을 갖다가 또 네 번째 소나무 확대되는데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만약에 경기도 동부 지역의 양평, 가평, 그리고 광주 태촌면 뭐 이런 지역, 용인, 이천시, 뭐 여주 이런 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렸다. 근데 설계 조사를 할 때 이미 비병직목입니다. 비병직목. 그리고 노랗게 이파리가 마른 고사목도 있는데 놓칠 수가 있죠. 놓칠 수가. 설계할 때 그 본수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병진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은 돼 있는데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방제를 하는 중간에 노랗게 변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공하는 사람, 방제하는 사람하고 감면이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더 달라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누락했을 경우에 또 몰라서 누락했거나 고의적으로 한두 번이니까 귀찮아서 누락시켰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방제를 하는 방법에서 만약에 이제 벌채를 한다 그럴 때 이제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은 2cm 가지가 2cm 이상은 전량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량 끌어내야 되죠. 다 장비를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인부들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파쇄까지 전부 전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가지에 감염목이 있을 경우에 병균이 있을 경우에 또 이듬해 퍼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파쇄 작업장에 가지가 전량 수집이 안 될 경우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감면이 좀 똑부러지게 또 이렇게 산을 리을짤 타고 전면적으로 타면서 여기 2cm 이상 가지가 있는데 전부 긁어내려야지 전량 수집해서 모두 파쇄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이동해서 잠재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동해서 다 파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감면은 가서 잔소리를 갖다가 자꾸 해야 되죠. 영림단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상당히 빠르게 번집니다. 예,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광릉 김나무좀이 이제 병을 옮기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이제 솔샘 하늘소, 요즘엔 북방 솔샘 하늘소 나왔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날개에 있는 곤충들이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나무 재선충병 확대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에 좀 뭐랄까, 그 대자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걸 넣으면 넣으면은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벌채 훈증은 요새 많이 안 하지만은, 이제 훈증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갓발을 씌워갖고 천막을 씌운 다음에 그 안에 약재를 넣고 다시 덮어놓잖아요. 그럴 때 동네 마을 주민들이 이제 땔감을 갖다가 쓰려고 이제 갓발을 벗겨내고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그 비병진목이 그 잎이 시들기 전, 또 잎이 시들은 것들, 이파리가 처진 것들, 이런 것이 외관상 넓은 면적에서 뭐 드론으로 이제 확인하고 설계한 사람도 있지만요, 건전한 나무와 병에 걸린 나무를 갖다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범위한 면적에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에 누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방제를 실행하다가 영림단장 또 감독 공무원 감면이 이걸 발견하게 되면 설계 변경을 반드시 해서 200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확대 요인이 있냐면은, 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이 이제 해당 군수한테 직접 전화하죠. 먼 군수 나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근래도 그렇고 표심이죠. 저 이장이 나 군수 되는데 200배 정도는 찍는데 도움을 줬지. 뭐 이제 이렇게 그렇다 이겁니다. 뭐 무슨 당이라 갖고. 그러면 이제 이제 이장님이 동네에 이제 하나가 발생했으니까 여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국유림하고 유효관계이 안 되는 것일 수가 있죠. 1년에 약재사 면적이 있는데, 저기 이장님들 두 분이 좀 먼군수 해줘. 그러면 그 군수님이 또 산림과장한테 거기는 먼저 하지, 이렇게 되면 또 유역관리가 국유림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인지상정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든 이제 유역 완결주의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동부 쪽,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이제 영서 지역 쪽, 이런 쪽에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이제 번지고 공무원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산림청장님도 뭐 춘천까지 오고 작년에, 그래서 현장을 보고 막 올 5월이네요. 산림청장님께서 춘천 동산면 그쪽까지 오셨고 진두지 하시고, 또 심각합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이 특히 춘천 남부 지역하고 춘천 서부 지역, 그리고 홍천 북방면 북쪽 지역하고 붙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광야선단지가 많죠. 잣나무에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잣나무가 이제 가평도 많고 이제 홍천 춘천도 많은데, 홍천 춘천에 많은 잣나무가 지금 소나무 재선충 갖고 전 난립니다. 온산이 노랗습니다. 또 동네 주민들이 국유림은 분수 약정을 해갖고 또 무상양료 채취해서 또 수익도 올리고, 그 자제분들을 잣다 갖고 대학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잣나무를 갖다가 심한 데는 수정 전환하라고 그래갖고 산림청에서 지금 모두 배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저번에 제가 춘천에 파쇄장도 가봤는데, 거기서 파쇄해서 다른 데는 이제 재활용하는 데로 옮기고 그러던데,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 기술사를 공부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설계 감리하는 분들, 아니면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공무원 분들, 내산에
소나무 재생충 방지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영림단분들 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땡땡 군에서는 잣나무 같은 것이 이제 아지가 많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가 많다 그러는데 영림단원들이 이제 아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갖다가 벌채했는데 넘어가갖고 옆에 있는 인부가 잣나무 가지에 이렇게 치이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또 들러군 눈에 미끄러지고 천공기 들은 인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가 소나무 재생충병에 대해서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한 얘기 중에는 대제목도 한 두세 개 있고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37에서 소나무 재생충병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서브노트에서 외운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 기술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 재생충병이 확대되는 이유 2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